그것은 인천 상륙작전이 큰 성공을 거뒀음에도 왜 북한군 폐잔병들을 완전히 포위 섬멸시키지 못했을까라는 의문. 만약 이때 유엔 승인이 좀 더 빨리 떨어졌거나 아니면 미군 단독으로 참전하여 유엔 승인을 기다릴 필요가 없었더라면 역사는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6.25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예상을 깨고 빛의 속도로 참전을 결정한 트루먼 대통령. 이때 이미 트루먼 대통령은 확실한 군사 목표를 정해두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38선 원상 회복. 1950년 6월 29일 백악관 안보회의 당시 트루먼의 발언. 우리가 혹시라도 소련과 전쟁하는 듯한 약간의 암시도 주면 안 된다. 북한군을 38선 이북으로 철수시키는 조치만 해야 한다. 우리 작전은 어디까지나 38선을 회복하는 것임을 명확히 알아. 즉 육군의 작전은 38선 이남에서, 해공군은 38선 이북 공격을 허락하지만 만주나 소련 국경은 절대로 피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이렇게 트루먼 대통령은 우리 생각처럼 중국과 소련의 개입에 대해 무신경했던 게 아니라 전쟁 초반부터 중공군과 소련군의 참전에 대해 극도로 신경을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천 상륙작전이 대성공을 거두자 트루먼은 군사작전 목표를 변경했습니다. 38선 회복이 아니라 한국이 주체가 되는 한반도 통일로 미국의 군사 목표가 바뀐 것입니다. 그러다 중공군의 대규모 참전이 확인된 1950년 11월 말, 트루먼 정부는 군사 목표를 또 바꾸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38선 복원. 결국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셈. 아마도 미국 역사상 군사 목표가 1년에 3번이나 바뀌었던 사례는 이때가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는 이렇게 바뀐 군사 목표를 메가더 장군에게 즉각 알려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6.25 전쟁에서 미국이 추구하는 목표가 남북 통일이 아니란 사실을 메가더에게 분명히 말해줄 필요가 있다. 1950년 12월 1일에 있었던 애치슨 국무장관의 발언. 12월 1일이면 이미 대규모 중공군 참전이 확인된 후였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런 중차대한 군사적 목표를 즉시 알려주지 않고 뭉개고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마치 프리마돈나처럼 전혀 눈치를 보지 않고 영광의 정점에 있던 메가더의 위세에 눌려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메가더가 한국의 통일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었던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 그런데 미국의 군사 목표가 또다시 변경되었다고 그 누가 면전에 대고 말할 수 있단 말인가? 전쟁에서 보급의 중요성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메가더. 북한군의 주요 보급로가 지나가는 서울을 점령하여 북한군 보급로를 끊는 것이 인천 상륙작전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목적이라면 북한군 보급의 핵심인 북한의 수도 평양 근처로 상륙하여 평양에서 북한군 퇴로를 끊는 것이 더 결정적이지 않았을까? 앞에서 트루먼 정부의 처음 전쟁 목표가 38선 회복이었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메가더 장군이 평양 상륙작전을 하지 못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이게 아니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유엔군 파병을 결정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83호와 84호. 북한군을 38도선까지 철수시키기 위해 유엔 회원국의 군대를 파병하고 유엔군 지휘를 미국에 맡긴다. 메가더 장군이 평양 상륙작전을 못했던 이유는 바로 유엔의 이런 지침, 즉 38도선만 회복하라는 지침 때문이었습니다. 미군은 유엔이라는 국제기구를 활용해 6.25 전쟁에 개입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의 지시를 받지만 유엔군에 소속되어 있었기에 유엔 결의에 구속되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당시 미군이 굳이 유엔군 예하로 들어간 것은 설립된 지 얼마 안 된 유엔의 집단 방위 시스템을 활용하고 전쟁의 명분도 세우고 전쟁 부담을 유엔으로 분산시킨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의도는 좋았습니다만 미군이 유엔군 소속이 되다 보니 번거로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유엔 안보리 회의에 불참해왔던 소련. 그런데 인천산업작전 이후 소련은 안보리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거부권을 행사하며 유엔군의 작전을 방해하기 시작했던 것. 따라서 트루먼 정부는 유엔군의 38선 이북 진격에 대한 결의안을 소련의 거부권이 없는 유엔 총회로 가져가 통과시켜야만 했습니다. 이때의 경험으로 미군이 유엔군 소속이 되면 제대로 작전을 펼치기가 어렵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 이후 미군은 베트남 전쟁,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에서 보듯 더 이상 6.25 전쟁 때처럼 유엔군 예하 신분으로 전쟁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문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인천산육작전이 큰 성공을 거뒀음에도 왜 북한군 폐잔병들을 완전히 포위 섬멸시키지 못했을까라는 의문. 1950년 9월 29일 서울을 완전 장악한 후 환도시까지 치른 메가더와 이승만. 하지만 유엔군의 핵심인 미군은 1950년 10월 8일까지 무려 9일간을 그냥 가만히 앉아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즉 유엔군 전체가 유엔의 한반도 북진 승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만약 이때 유엔 승인이 좀 더 빨리 떨어졌거나 아니면 미군 단독으로 참전하여 유엔 승인을 기다릴 필요가 없었더라면 역사는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어찌됐든 미국 정부와 유엔이 한반도 통일을 목표로 결정한 상황. 한국에 결정적인 기회가 온 것이 분명했고 메가더와 이승만은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의 목표가 이렇게 오락가락하자 트루먼의 체면은 말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38선 원상 회복을 정책 목표로 정해놓고도 메가더와 이승만에 휘둘려 38선 돌파와 대한민국 통일을 승인하는 등 트루먼은 미국 대통령이면서도 질질 끌려다니는 꼴이 되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이미 이때부터 트루먼은 분노의 게이지가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간과했던 사실은 또 있습니다. 메가더가 트루먼에게 해임당한 것은 1951년 4월 초. 이 시기는 미군이 중공군 인해 전술에 대책 없이 당하던 시기가 아니라 미군이 화력으로 중공군의 인해 전술을 압도하기 시작하던 시기라는 점. 그래서 1951년 3월 23일 한국전선을 시찰한 후 메가더는 이런 성명을 발표합니다. 중공군은 우리 미 공군과 해군에 의해 보급선을 철저히 차단당한 채 패퇴를 거듭하고 있다. 38선은 이제 의미가 없다. 우리 공군과 해군은 38선을 얼마든지 넘나들고 있으며 지상군도 과거 벌써 넘었던 선이므로 밀고 올라가고 있다. 만약 적군이 휴전 교섭을 해온다면 전쟁 사령관으로서 그 권한 내에서 적절히 대응하겠다. 이 성명을 들은 트루먼은 책상을 꽝꽝 두드리며 화를 냈습니다. 이런 매국노가 있나? 더 이상 놔둘 수 없어. 미국 정부의 정책이 38선 유지로 바뀐 사실을 알게 된 메가더. 그는 전황이 유리해지자 다시 한번 트루먼 정부가 정책 목표를 바꿀 것을 압박했던 것입니다. 결국 1951년 4월 11일 트루먼은 메가더를 해임합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메가더가 해임될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이승만은 여러 번 뛰어난 통찰력을 보여줬는데 그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워커 장군이 죽고 나서 그 후임으로 리치웨이가 온 것은 메가더 장군을 견제하려는 트루먼의 인사조치야. 그는 자신의 부인 프란체스카에게 이렇게 말했던 것. 이승만의 이 말은 정확했습니다. 리치웨이는 능력은 뛰어났지만 군인으로서의 신념보다는 워싱턴의 눈치를 보는데 더 많은 신경을 쓰는 인물이었습니다. 이승만은 이 점을 눈치채고 이런 말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메가더 해임 소식을 들은 이승만은 즉각 메가더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휘하가 사령관직에서 물러난다는 뉴스를 접하고 우리는 큰 충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가 공격받은 것처럼 한국을 지키겠다고 나에게 여러 번 말했던 약속. 휘하는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우리 모든 국민은 휘하가 대한민국을 위해 행한 모든 일들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메가더가 해임되자 메가더에겐 세계 유명 인사들로부터 수많은 위로 편지가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메가더는 자신의 회고록에 이승만의 위로 편지만을 수록해 놓았습니다. 이 사실은 메가더와 이승만이 사실상 평생 동지와 같은 특별한 관계였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당시 미국과 한국은 동맹 관계가 아니었지만 메가더와 이승만은 공식적인 동맹 관계보다 더 끈끈한 우정 동맹으로 맺어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유익하고 흥미로운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